안녕하세요. 미오름 서원장입니다. 먼저 저번에 올려드렸던 영상 절대 하면 안 되는 성형수술 총정리편을 많은 관심을 가져주셔서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오늘은 절대 하면 안 되는 성형수술 이 편에 대한 영상을 찍어보려고 그러는데요. 이 편에 대한 영상은 무엇이냐 하면은 이제 기대하신 바와 같이 추가적으로 하면 안 되는 수술을 정리하려는 것이 아니고 첫 편 영상에 대한 오해가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영상을 찍어서 지식을 전달을 드리면 바르게 해석을 해서 유용하게 정리해서 사용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를 들어서 뭐 지방이식을 과하게 하지 마라 이런 말씀을 드리면은 지방이식은 굉장히 나쁜 거다, 절대 하면 안 된다, 이렇게 너무 흑백 논리로 생각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여기에 대해서 제가 올렸던 영상에 대해서 반박할 수 있는, 서로 반대되는 상황이죠. 지방이식을 과하게 하면 좋지 않다는 말이 있으면 결국은 이 말은 반대로 해석하면 적은 양으로 지방이식을 해서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면 굉장히 좋다, 이런 뜻도 되는 것이거든요. 제가 왜 이제 이런 영상을 만드냐면, 제가 일전에 스컬트라에 대한 영상을 총 정리를 했다가 영상을 내린 적이 있어요. 왜 내리게 됐냐면 그 사연을 이제 들려드리면요, 제가 이제 그 스컬트라에 대한 영상을 올리게 된 이유는 너무 많은 분들이 스컬트라를 과하게 쓰시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과하게 쓰면 좋지 않고 적당하게 써야지 좋다 라는 취지에서 이제 올려드리는 것인데, 이게 이 영상을 스컬트라는 쓰면 안 되는 나쁜 물질인데 왜 이걸 FDA를 통과시켜 가지고 수입해온 업자가, 회사가 나쁜 사람이다 해가지고 그 회사에 전화를 해서 항의를 하고, 뭐 상무님이나 뭐 대표님한테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그걸 뭐 소송을 하겠다, 나쁜 제품을 왜 니네들은 와서 파느냐,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지 않느냐, 이렇게 항의하신 분들이 많다고 해서 그 회사에서 이제 상무님께서 직접 저한테 찾아오셔가지고 이런 고충이 있다고 이제 말씀을 제가 듣고 나서 이제 내리게 됐습니다. 근데 모든 수술이나 시술은 좋은 면이 있고 나쁜 면이 같이 존재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저번에 올려드렸던 영상에 대해서 제 나름대로 반박되는 해석이라면, 즉 어쩔 때는 좋지만 어쩔 때는 어느 경우에는 나쁠 수 있는, 저번에 나쁠 수 있을 경우에 대해서 이제 정리를 해드렸다면 어떻게 쓰면 유용한지에 대해서 한번 반박하는 영상을 스스로 한번 만들어 보고자 합니다. 화면을 한번 보실게요. 구독자분들 중 한 분이신 이 김은이라는 분께서 고맙게도 제 영상을 보고 이렇게 저보다 더 이렇게 정리를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고정 댓글로 이제 고정을 해놨는데요. 다시 한번 이 영상을 들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 영상을 굉장히 자세히 봐주시고 이해도 굉장히 바람직하게 하고 정리를 깔끔하게 해주셔서 고정 댓글로 고정을 해놨습니다. 이분의 이제 댓글을 보면은, 되도록이면 상대적으로 하지면 안 되는 거, 보톡스는 쓰면 내성이 안 새게 잘 써라, 이제 이렇게 이제 정리를 올바르게 해주셨는데, 또 어떤 분들께서는 이렇게 이제 이해 곱게 하신 분들이 많다는 거죠. 이게 제가 말하는 수술은 다 하지 말라는 거구나, 그래서 제가 이제 필요한 부분만 선택해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라고 이제 답변을 드렸는데, 그러면 제가 저번에 말씀을 드렸던 거에 대해서 이게 다 틀린 거냐, 첫 번째부터 한번 가볼게요. 밑팀 뒤팀 노화가 이제 촉진될 수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조건이 있어요. 뒤트임이 노화가 촉진되려면 뼈에서 떨어져야 돼요. 그 형태가 디귿자 형태로 나타난다 그랬죠. 그러면 다시 말해서 디귿자 형태가 아닌 올바른 형태의 뒤트임은 노화도 촉진 안 되고 괜찮은 거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제 미니거상은 왜 하지 말라 그랬냐 하면은 저의 경우에는 그렇다는 거고, 이 미니거상을 잘 활용하시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 미니거상의 종류 자체가 보면은 비압절개를 동반해가지고 이제 진짜 거상을 해주는 형태가 있고, 굉장히 구렛나루나 이런 쪽에 조금만 열어가지고 거상을 하는 듯 하면서 안쪽에 막 조금 찢어가지고 실을 넣고 안쪽에 박리만 해놓고 해서 안쪽에 흉유착만 생기니까 그런 형태의 거상을 할 바에는 유착만 남는 거고, 그래서 차라리 실리프팅을 하든지 아니면 안면 거상을 하시라 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귀족 수술도 이 좋은 형태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얼굴 형태가 있어요. 그 형태는 이제 입이 약간 앞으로 돌출됐다든지 아니면 중안면 부위, 그 팔자주름비가 너무 많이 상대적으로 꺼져 있는 분한테는 귀족 수술이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낼 수가 있겠죠. 입을 집어넣는 돌출입 수술이라든지 이런 큰 수술을 하지 않고도
좋은 결과를 가져다 수 있으니까 그런 형태의 얼굴을 가지신 분한테는 좋은 효과를 낼 수 있는 거고, 입꼬리 거상도 자 입에 메스되는 수술을 하지 말라는 논지는 이제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렸죠. 예를 들어서 나이가 드신 분인데 입꼬리가 굉장히 처져가지고 입꼬리가 이제 인상이 굉장히 우울하게 보이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입꼬리 거상 말고는 또 방법이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흉터가 작아지게 해서 작게 입꼬리 거상을 하는 형태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 이제 입꼬리하고 입술 쪽을 제가 더 강조해서 드린 말인데요. 입술 쪽은 왜 그러냐면은 입술하고 얼굴하고 만나는 경계 부위가 있다 그랬어요. 그 경계 부위가 잘려나가거나 깨지게 되면은 정상 모양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소위 말하는 수술한 티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조심해서 하시라, 이런 이야기고요. 다섯 번째 이야기도 보면은 이번에 다 하지 말라는 거네라는 의견하고는 좀 거리가 멀어요. 이것도 이제 어떤 취지로 말씀드렸냐면은 눈 위에 처져 있는 걸 해결하는 수술이 이마 거상술하고 눈썹사 거상술이 크게 보통 있게 되는데, 이거는 눈과 눈썹 사이의 거리를 파악을 해서 내가 어떤 형태의 노화를 가고 있는지 파악을 한 다음에 거기에 맞는 형태를 하는 것이 좋다라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지방 이식을 과하게 하지 마라. 결국은 적절한 형태의 지방 이식은 굉장히 좋을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 관자놀이 부위가 꺼져 있다든지 아니면은 볼이 너무 꺼져 있는, 심부볼이 없는 이런 형태의 이제 얼굴형을 갖고 계신 분들은 노화가 되면 오히려 그 분들이 더 꺼져 들어가야 돼요. 그때 가장 간단하면서 좋은 해결법은 결국 지방 이식이 되겠죠. 근데 이걸 과하게 하면은 결국 무거워지니까 처짐도 빨리 오고 제거가 힘들다고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필러나 이런 이물질 같은 것도, 이물질은 당연히 절대 이거는 이물질을 쓰면 안 되죠. 쓰면 안 되는 것이고, 필러나 힐러들 있죠. 주름에 이제 좋다고 쓰는 힐러들을 너무 과하게는 쓰지 말라라고 말씀을 드린 거예요. 그러니까 적절한 양으로, 예를 들어서 눈밑에 꺼짐이 있는데 전부 다 이거를 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해야 되고 눈밑 거상을 다 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겠죠. 그게 양이 작은 분들은 필러를 잘 하시는 선생님께 가셔가지고 필러를 소량으로 해가지고 개선이 될 수 있으면 그걸로 최대한 버텨야 되겠죠, 그죠? 수술이란 거는 큰 범위가 되고 회복되는 데도 오래 걸리고 비용도 많이 들게 되고 나중에 재수술하기도 힘들고 여러 가지 반향이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보톡스가 내성이 이제 안 생기게 하라고 말씀드리는, 한 번에 너무 많은 양을 맞든지 아니면은 너무 작은 간격으로 6개월 정도가 좋다고 이제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보톡스를 내성이 안 되게 이제 쓰라는 거죠. 이 보톡스는 굉장히 좋은 거예요. 왜냐면 주름이 예방이 되죠. 일단 이미 생긴 주름에도 어느 정도 효과가 있고 주름 예방도 되고 굉장히 좋은 것인데, 문제가 내성이라는 것이죠. 내성. 보톡스에 대한 내성이란 거는 한번 생기면 제 경험상 보면은 굉장히 잘 안 돌아와요. 돌아오는 분을 제가 거의 잘 못 봤어요. 이게 오랜 시간을 1년, 2년을 기다려도 잘 안 생겨요. 그러면 굉장히 비용도 저렴하고 간단한 방법을 통해서 내 생기게 될 주름을, 노화를 예방해 줄 수 있는 이런 물질을 못 쓰게 된다는 거죠, 저한테. 그런 의미에서 너무 자주 맞지 말고 적절한 용량으로 맞으셔가지고 내성이 안 되게 잘 사용하라, 이렇게 말씀드린 거고요. 아홉 번째는 이제 이분이 정리하신 대로 되도록이면은 상담 실장님보다는 수술하는 집도의 성형외과 전문의한테 결정권이 있는 데서 수술을 하시는 것이 좋다라고 이제 말씀을 드린 거거든요. 결국은 제가 이제 저번에 영상을 되도록이면 하지 않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총정리해서 올려드린 영상 내용을 이제 올린 취지 자체가, 일단은 어떤 이제 간단한 시술이라도, 수술이 아니고 시술이라도 본인한테 맞는 형태인지 이걸 이제 어느 정도 알고 나한테 하면 득이 많을지 실이 많을지를 이제 판단하고 이제 받으셔야 된다, 이런 취지에서 제가 이제 영상을 만들어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이제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밑트임, 뒤트임이 꼭 필요한 눈이 있어요. 예를 들어 저도 합니다. 뒤트임을 심지어. 어떤 눈에 하느냐 하면 이제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서, 예를 들어서 눈꼬리가 많이 올라가지고 눈 인상이 너무 날카롭게 이제 생기신 분이 계세요. 그러면은 그걸 D자로 만들지 않고 꼬리 방향을 내려줘 가지고 원하는 인상으로 만들 수가 있겠죠. 그 방법 외에는 방법이 없거든요. 뒤트임 외에는. 그럼 그런 분들한테는 굉장히 이제 유용한 수술이고, 수술이 크지가 않잖아요. 그런 조그만 수술을 통해서 인상을 개선할 수 있고, 이는 좋은 면이 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거를 무작정 적용하면 어떤 수술이든지 간에 이제 도움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안면거상이란 게 의사의 손을 굉장히 많이 타요. 거상이라는 수술 자체는 다 분해하고 원래 자리에다가 돌려줘야 되는 형태의 수술이기 때문에, 예를 들면 그러면 어떤 분들은 결과가 굉장히 좋을 것이고 어떤 분들은 결과가 안 좋은 분이 생기겠죠. 그죠? 같은 의사한테 할 수는 없으니까 환경도 틀릴 거고, 그러면 이는 뭐 흉터가 예를 들어서 많이 졌다, 효과가 없다, 안면거상을 했는데 이게 무서워서 흉터가 적은 미니거상으로 누가 봤는데 누가 괜찮은데 나도 좋을 것이다, 그렇게 이제 기대하지는 말라는 거죠. 그래서 좋은 영향과, 그러니까 나한테 좋을 것이냐 혹은 내가 그 수술에 적합한 형태냐 아니냐를 잘 판단하시고 슬기롭게 이제 잘 쓰시라는 의미에서 저번 영상을 만들어 드린 거였습니다. 이 2편에 대한 이제 정리는, 저번 이제 올려드린 1편은 절대 하면 안 좋은 성형수술, 이런 거를 정리를 해드렸다면, 이거는 이제 좋을 수도 있다는 거죠. 모든 수술이나 시술들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제가 하는 거는 이제 제 이제 능력의 한계치가 있지만, 예를 들어서 이분이 쌍꺼풀 수술하는데 절개를 하거나 눈을 찢거나 비절개를 하거나 결과치가 똑같으면 무조건 비절개로 가야 돼요. 그래서 이게 보톡스나 지방이식이나 필러가 무조건 나쁘다, 이렇게 볼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러면은 무조건 하면 안 되는 수술도 있어요? 절대적으로 하면 안 되는 수술, 이런 건 존재하진 않지만 굉장히 하면 안 좋은 수술은 있는 것이죠. 항상 하면은 굉장히 안 좋게 보이는 수술. 그게 이제 예를 들면은 입술 확대를 하려고 그저 경계를 부위에서 이제 잘라버린다든지 경계가 없어지는 형태의 수술이라든지, 그것도 형태에 따라서 틀리다고 규정을 할 수 있는데요. 눈썹이 처져 있는 형태에서 상안검이라는 수술을 해서 잘라낸다든지, 그렇게 하면 이제 소위 말하는 이제 인상이 세지고 이제 수선의 티가 나게 되잖아요. 지금 드린 말씀도 똑같은 말씀이에요. 상안검이라는 수술이 내 눈이 노화가 왔어요. 눈이가 처져서 노화가 왔는데 상안검이라는 수술로 간단하게 해결이 되는 형태의 노화가 온 거면 무조건 상안검 수술을 받아야 돼요. 첫 번째로. 해서 안 되니까 복잡한 이제 거상 수술들이 이제 필요하게 되는 거죠. 그 상안검 수술을 하면은 형태가 안 좋아지는 분들에 한해서. 그래서 사실 절대적으로 뭘 하면 안 된다, 이런 수술은 굉장히 드물기는 하지만 뭐 그건 의사마다 이제 다를 거라고 생각은 해요. 외산 보톡스는 내성이 없다는데 그게 사실인가요? 이게 외산이냐 아니냐 하고는 내성이 연관성이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작습니다. 그래서 주 원인은 한 번에 많은 양을 맞거나 아니면 접종 기간이 너무 짧다, 6개월 이하로 막 보통 3개월, 4개월마다 맞는 분도 많이 계시더라고요. 그런 형태에서 오는 거지, 내가 외산을 써건 내산을 하고도 원리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형태 때문에 내가 비싼 외산 보톡스를 썼다고 해서 내성이 그것 때문에 많이 줄어든다. 연관성은 있겠죠. 이제 논문을 보면 연관성은 아주 조금 있어요. 있는데 그게 주 원인은 아니란 거죠. 주 원인은. 심지어 이런 말도 있어요. 이제 국산을 내가 중간에 써봤는데 효과가 없더라. 그래서 나는 계속 외산을 써겠다. 비싼 거를. 그게 훨씬 낫더라. 라는 환자분들도 계시거든요. 그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둘의 차이는 없어요. 아마 국산을 썼을 때 용량을 작게 맞지 않았냐 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외산이냐 국산이냐에 따른 차이는 굉장히 작다 라고 이제 알고 계시면 됩니다. 영상 잘 보셨나요? 다음에도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이상으로 미오름 서원장이었습니다.